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자, 기술을 정확하게 전방으로 신안에서 농사를 짓는 66세 박유만 씨. 정지. 하나, 둘, 셋. 지난해부터 신안에서는 농부들에게 방제용 여기서 드론 하나가 교육을 저기 해주고 하나가 있습니다. 기체의 고도가 안 맞습니다. 고도를 좀만 낮추겠습니다. 고도. 네, 고도 좀만 낮출게요. 호버링을 갈 겁니다. 드론이 농약을 제대로 뿌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멈춰 있도록 조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세진 바람 때문에 기체를 통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쪽에 기체가 위치해 있습니다. 갑자기 또 해볼 게 또 암만 해도 어렵기도 하고 처음 해보고 이라 또 이것이 육지에서 한 게 아니고 또 하늘에서 한 거기 때문에 많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 모터 암대 이상무. 농부들의 평균 나이 60대. 갑자기 드론 용어를 외우고 신기술을 습득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약속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약속? 뭐 나이 탓하지 말고 제발 나이 탓 좀 하지 말고 아들 말이 좀 해보라고. 팔 년 전부터 농업에 드론 기술을 이용해왔다는 황정현 씨. 처음에는 조금 그 긴장감이 있었지, 이게 파손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드론 기술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막대한 노동력이 투입되는 방제 작업 때문입니다. 지금 붓는 액체가 농약입니다. 농사에서는 제 시기에 방제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사람 구하기가 별따기인 요즘 이 드론 한 대면 10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한 4만 평 농사를 지는데 뭐 얼마 안 걸려. 이게 꼭 있어야 돼. 농사에 들이는 힘도 크게 줄었습니다. 전에 경운기 선수했을 때는 하루에 한 4,000평에서 5,000평 해줬어. 근데 죽지 죽어 아주. 우리 나이 먹고 젊고 또 기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의지하고 있고 다 도와주고 있지. 최근엔 황정현 씨처럼 드론 자격증을 따서 드론 방제 조종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농부도 늘고 있습니다. 논에 직접 들어가서 그러고 이제 역방향 불면 농약하면서도 그만큼 많이 흡입도 해불고 막 그래서 저렇게 인체에도 많이 묻은다고 보죠. 근데 이거 한 뒤로는 멀리 서서 약이 최대한 몇 개를 안 달라들어오게 하고 하니까 더 효과적이고. 차량을 이용한 방제 작업도 운전자가 농약에 노출되는 걸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제 로봇은 그럴 위험이 없습니다. 농부는 방제 로봇의 전원 버튼만 눌러놓고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인분들 이제 나 니네 동네에 귀농해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그 마음 저도 알거든요. 저는 솔직히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일단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힘들고 힘든 농사일 중에서도 가장 극한의 노동으로 꼽히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초 작업입니다. 예초기의 칼날이 과수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신경 써서 조심히 깎아줘야 합니다. 이거 저희가 면적이 5,0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거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되고 3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볕이 뜨거운 무더위에 제초 작업을 해야 하는 날이면 땀 범벅이 됩니다. 이 땡볕에 작업하기에는 진짜 병 관리 십상일 텐데 예초기가 사실 가벼워 보이지만 장시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진이 다 빠집니다.
이런 농부를 구원해줄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제초를 담당하는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제초 로봇은 저기 앞에 달려있는 GPS로 자기 위치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무인으로 이 과선을 설정해놓은 맵대로 주행을 하면서 제초 작업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노동력을 최소화해주는 로봇 서비스. 농사에 첨단 기술이 접목된 에그테크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른 새벽, 젖소 농장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이 목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들은 80여 두. 젖잘 시간이 되자 소들이 차규장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거의 한 2-3시간 오전에 일합니다. 젖을 짜기 위해서는 착유컵을 손으로 일일이 부착해야 하기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이 일을 하루 2번 매일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음 분만을 한 소들은 예민해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대면은 발로 막 탁탁 거의 다 때리죠. 그러면은 막 착유할 때 발차기 맞으면은 막 날아가기도 하고 팔도 막 다치고. 소 치료할 때던가 그때는 제가 막 이 큰 크기의 소랑 거의 맞서 싸워야 될 때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시작된 소와의 사투. 소에게 약을 먹이려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데요. 칼슘 보충해 주는 건데 얘가 목으로 안 삼키고 입에다가 두고 있어가지고. 목장 일은 젊은 청년들도 견디기 힘든 고강도의 육체 노동이 대부분입니다. 노동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엄청 환경도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하기 싫어서 안 들어온 거였거든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 손 타면서 환경도 조금씩 깨끗해지고 하니까 욕심 생기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그거예요. 항상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 새벽 4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야 되니까. (12만 평) 대규모의 방목형 목장. 이곳에서 젖소를 키우며 한때 성공한 농부로 자부심이 컸다는 서옥현 씨. 1995년도에 제가 여기 대표가 됐어요. 186헥타르 정도의 초지를 관리하면서 유기농 젖소 대략 한 120두 정도를 사육했고요. 그중에서 60-70두를 착유를 해서 유기농 우유 1.5톤에서 2톤 정도를 생산했어요. 친환경 방식으로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이 목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소들이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벌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늘에 들어가 쉬다가 해질 무렵부터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새벽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 풍경을 못 본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습니다. 네.
사진에는 담아놨는데 뭐 다시 그럴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텅 빈 초지를 보면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서옥현 대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일하던 분들이 그만 못하겠다고 하니까. 네. 왜? 너무 힘들고 고립된 생활이고. 임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더 이상 목장 운영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젖소들을 다 처분하고 착유 인력이 필요 없는 유제품 공장으로 업종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다른 목장에서 원유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되면은 젖잘 수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당이 되면은 다시 착유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여기 적은 노동력으로도 젖소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사료를 먹을 시간이 되자 소들이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가 사료를 사료를 먹을 수 있게끔 공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착유를 할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어서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2개월 정도는 훈련을 시켰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가 사료를 먹으러 들어오면 로봇 착유기가 젖을 짜도록 설계돼 있는데요. 바로 이게 첨단 로봇팔로 설계된 착유 로봇입니다. 들어온 소는 먼저 유두를 세척한 다음에 그다음에 착유컵이 장착해서 착유를 자동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동 착유가 가능한 걸까? 이 로봇팔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착유컵이 유두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유두를 인식할 수 있는 3D 이미지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유두 탐지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로봇 착유기는 노동력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착유량은 사람이 직접 짤 때보다 더 많습니다. 로봇이 착유 시간과 착유량 등을 자동으로 수집하기에 최적의 데이터를 토대로 24시간 동안 시간 구애 없이 착유를 해내기 때문입니다. 우유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혹시나 뭐 소가 아파서 뭐 혈류,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는 우유가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체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동안 농부가 육안으로 파악해야 했던 소의 건강 상태까지 데이터로 수집해 더 품질 좋은 우유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1사료는 단백질 사료, 2사료는 이제 에너지 사료, 이렇게 있어요. 사료 양도 여기서 제가 조절할 수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소는 제가 분리 착유를 할 수 있게끔 따로 분리를 해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로봇으로 대체되는 노동력. 농부라는 직업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직업을 대체하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농업은 저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농업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도입되어서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AI 없을 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생산성이나 품질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나 품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AI로 인해서 농부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생각은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 상주에 위치한 한 농장. 700여 평의 온실에서 오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농부들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옛날 농법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것이랑 그다음에 지금 커튼 치는 거, 천창 닫히는 거 이런 걸 거진 수동으로 했다면 지금은 자동으로 온도에 맞춰서 광량에 맞춰서 커튼과 천창이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오이를 수확하다 왜 갑자기 사진을 찍는 걸까요? 농작물마다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농부들은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18번 온실에 지금 2%밖에 수확 안 하셨네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컴퓨터만으로도 지금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할 때도 되게 편하게 작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은 이런 농장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정혁훈 농업 전문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고, 조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직접 농장 운영을 시작했다는 조진형 대표. 이것이 그가 직접 개발한 예찰 로봇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작물의 생육 상태를 살피지 않아도 되기에 노동력을 크게 덜어줍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작물의 이미지들을 취득을 합니다. 대표적인 이미지로는 이제 과실의 크기, 색상, 개수. AI 비전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로봇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 애들의 분포는 몇 개, 이 정도 사이즈 애들의 분포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예찰 로봇의 경우에는 20년 경력의 농부만이 눈으로 봤을 때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수치적으로 스캔으로 이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의 영역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AI 기술, 또 각종 이제 로봇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의 경험에 의존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관수가 들어가는 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이 농장엔 농사 경력이 많지 않은 농부들이 대다수입니다. 표시기 때문에 스마트팜 관리자로서 일을 해보신 결과 소감이 좀 어떠세요? 할만하신가요? 요즘은 기술도 되게 좋고 초보 농부라도 쉽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용접공으로 일하다 농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는 윤동주 씨.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때와 같이 기초적인 노동력을 가진 농업이 아니라 집에서도 컴퓨터로 원격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좀 흥미를 느껴서 이쪽 농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기껏해야 40번 농사를 짓는 반면에 인공지능은 100만 번, 200만 번 농사를 지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의 경험과 누구의 노하우가 더 좋을 것이냐. 시대가 변하고 좋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인공지능이 활용하는 그런 노하우가 더 늘어날 것이고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기반한 첨단 에그테크, 첨단 농업의 굉장히 핵심적인 역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인재들이 농업을 기피하던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에그테크가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부가 인공지능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의 역량을 갖춰야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 대표님이 꿈꾸는 미래 농업의 모습은 어떤 농업인가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로 사람의 전문성이랑 노동력을 대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접목되는 기술들이 워낙에 이제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들이다 보니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파머들 그리고 전문직 농부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으로 미래의 농부는 넥타이 메고 출근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솔루션을 다루고 이런 농부들이 좀 생겨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